영끌이 옳았다라는 주제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그래서 영끌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초반에 비해서 뭐 기세는 덜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세 뭐 어마어마한 것 같거든요. 영끌 이후에 아파트값 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변호사님께서 영끌이 옳았다라고 이미 결론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전망을 해보자면 영끌이 옳았기 때문에 앞으로 영끌이 계속될 가능성은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통계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30 세대에서 가장 많이 아파트를 매수했던 시기가 지난해 7월이거든요. 지금 보면 KB국민은행에서 밝힌 통계 자료예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난해 7월에 9억 5천 33만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달 10억 9,993만 원. 1년이 안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네, 8달 만에 1억 4,960만 원, 거의 1억 5천만 원가량이 올라서 15.7% 상승을 했고요. 또 다른 이 부동산 114라는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가 10억 509만 원에서 11억 8,853만 원, 뭐 한 1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 7월에 영끌한 2030 젊은 세대들이 야,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해도 되나?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을 텐데 지금 2030 세대들 어찌됐건 영끌은 피할 수 없는 방법이야. 영끌이 옳았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 참 씁쓸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영끌로 내 집 마련을 했던 2030 세대, 지금 세금 때문에 또 골치를 앓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일단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이사 공급 대책 이전에 사실 다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제책들이 만들어지면서 세금 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이제 현실화될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영끌에서 내 집을 마련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세금 폭탄 문제 때문인데 공시가를 현실화하겠다라고 정부가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서울에서 이 공동주택 발표된 이 공시 가격이 8억에서 10억으로 뛰었어요. 2억이나 뛰면서 당연히 재산세, 종부세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가 오르면 의료보험 같은 같이 오릅니다. 그렇죠. 보험료 같은 거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2030 세대가 유동자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2030 세대 3명 중에 1명가량은 갭 투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뭐 갭 투자도 어려우면 여기저기서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간신히 산 건데 지금 공시가격도 사실 문제인 게 지금 공시가격 기준이 9억이잖아요. 그렇죠. 공시가가 상승해서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종부세 부담을 하게 된 가구가 46%가 넘어요. 엄청 많은 근데 수치네요. 지금 이 9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언제 정해진 거냐면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2005년과 2021년 계란값부터 차이가 나요. 아파트 값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오르지 않고 있는데 소득 증가 없이 세부담만 높여가고 있다는 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공시가격 현실화시키면 당연히 종부세 기준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참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끌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심리도 사실 퍼지고 있어요. 평론가님이 막 얼마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제가 느낀 그런 마음인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대출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빚투 현상이라고 하죠. 빚내서 주식하고 빚내서 이제 주식은 너무 평범하니 가상화폐에 눈 돌리는 젊은이들도 그만큼 많다고 합니다. 아파트 사는 것뿐만 아니라 뭐든지 지금 빚으로 글쎄요 때우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지금 20대, 30대를 위기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기 세대가 이렇게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자리, 지금 현실적으로 정규직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자리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님 세대보다 가난해질 확률이 가장 높은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불안 심리에서 비롯된 건데 사실 이걸 마냥 비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무조건 한쪽만 누른다고, 그러니까 규제책을 마련한다고 한쪽이 보호되는 게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정부가 먼저 체크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 불안 심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2030 세대가 다른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영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씁쓸해지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저희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권상희 평론가님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사안들 더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기 네. 때문에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뭐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는 사안들 부동산 또 인종차별 또 연인 문제까지 짚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네, 오늘 모자란 시간은 다음에 또 같이 함께 채워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